지난달 한국의 식품 물가가 3.2%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2월 식품 물가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전분기 대비 2.36% 상승했습니다. 전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광진구로 5.72%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 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기준 국내 총생산이 급속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1,100조 원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도 2007년 1조 49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조 달러 고지를 재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이동선입니다. 오늘 좀 서울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1700선 아래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기관 쪽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됐죠. 일단 동행성 지표들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 경기 상승 기조에 머물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선행성 지표들은 일제히 약화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회복세 앞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000계약 가까이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왔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프로그램 쪽도 매수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화학센터 연결하기 전에 오늘 업종 흐름 어땠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형 IT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하이닉스와 삼성전기의 주가가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아주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자신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참고를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1,702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가중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1,690선 초반까지 낙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하락한 1,692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시초가 대비해서 낙폭을 늘렸습니다. 하락 반전했고요. 현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이내 하락 반전했고 현재는 2포인트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8포인트가량 하락한 515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테마주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가 1분기 실적 기대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상승으로 1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이닉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강과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밖에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1%, 4%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오늘 4% 이상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운주가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철광석 운임비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이후에 물동량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상선이 0.3% 오르면서 3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50%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0.3%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기차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기차 진출 소식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삼성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 삼성의 전기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그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이렌텍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급락했다가 7% 오름폭을 늘린 상황입니다. 그 장중에 주가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밖에 LG화학이 조정받고 있고 삼양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8% 하락, CMS는 하한가까지 내려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밖에 GND윈텍이 8% 급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시모텍 역시 2에서 9% 정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거래소 쪽이 16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조금 있었고요.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정도 내리면서 시장 상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0.5% 가까이 내리면서 515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인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시간이 갈수록 이 매도 공세, 이 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500억 원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시간이 갈수록 이 매도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 1,70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방전이 대단한데 이 공방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좀 가는 종목들은 가고 있네요. 네, 주가 차별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업종별 차별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IT와 은행, 기계 업종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좀 제일 강했었던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조정세 진입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강했었던 우리 금융과 하나지주 같은 경우가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타은행주도 이제 강세는 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유로존 또 부실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만 보아도 어제 같은 강세가 지속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세를 보이는 업종 3월 말을 마감하는 시점에서요.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이 4월에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3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미 오늘 장중에 이미 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기관 쪽에서 종가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3월 말부터 이미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가에 1, 2% 더 올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세 업종 종목에 더 관심을 가질 때이지만 이제 종가에 또 그래서 매도하자 이런 얘기 단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4월을 준비하자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종목을 좀 골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 말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말씀도 조금 해주셨고요.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실적이거든요. 이 4월이 되면은 실적이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를 종목들을 선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장 그리고 또 내일장의 키워드 어떤 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봐야 될 업종들을 보면 IT 업종을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IT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LED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계 업종에 좀 관심을 둘만하다.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주도주
지수 성격의 자동차는 왜 빼놓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상승폭이 커서 IT하고 좀 순환매가 형성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업종 결국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는 지수가 너무 크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좀 과열 같은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좀 내려주고 좀 시소의 형태로 좀 두 업종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와 순환매가 형성될 종목군으로 자동차를 꼽겠고요. 결국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IT와 기계업종,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앞으로의 현상을 미리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와 기계업종 말씀드리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들 업종이 한국에서 업황이 가장 좋은 업종들입니다. 물론 업종 내에서 종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업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은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업종으로 봤을 때 업황이 가장 좋은 업종은 IT와 기계로 꼽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이나 원자재 관련주 같은 쪽에서도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업황 전체적으로 호황인 경우는 이들 업종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 흐름의 삼성전기가 LED 대표라고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신고가가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한 오늘 시장에 나온 소식도 있죠. 반도체 부문이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다. 또 3D TV 판매 호조세도 좋게 나오고 있다. 결국 이러한 얘기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의미 있는 그런 소식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 이 역시 가능성 있는 얘기고 이러한 전망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IT 경기가 미국 크리스마스나 이제 중국 춘절 효과를 지나면서 피크아웃 된다는 그런 전망에서 2분기 이후로 약간 호황이 연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2주 전 얘기였죠. 그때부터 반도체 LED 종목이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이후라고 한다면은 2분기까지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먼저 꺾일 수 있다. 이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IT 사이클이 이제 경기 사이클하고 더불어서 2분기 정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텐데 사실 이거는 사실 올해 주식시장을 큰 시각에서 볼 때 거론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경기 사이클이 거론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전체 장세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IT 기업도 조정세 나타나겠죠. 전체 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에 좀 유리한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분기 이후의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감은 IT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4월을 맞이하면서 1분기 실적 호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그 주가 반영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또 지속될 것이다, 이 점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할지 말지는 이제 그때 주가 상황을 좀 가서 볼 일이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의 선두 그룹을 주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지금 대형 IT 업종에서 삼성전자 외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만 거론하는 것이 삼성전자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IT 업종의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성전자 하나를 거론하면 IT 업종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업종 구성상 LCD나 핸드폰이나 반도체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로 거론하는 거지 하이닉스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이닉스가 사업 부문을 따져본다면 탄력성은 더 좋을 수도 있죠. 반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요. 또 예전에 DR 가격을 비교하면서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논했었는데요. 하이닉스를 비교하더라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뭐 차트를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이닉스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DR 가격하고 아주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관심 둘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들을 꼽아보면은 하이닉스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장비 업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이제 좀 관심을 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완성 업체가 큰 상승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차 부품 업체의 상승, 이거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반도체 장비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자동차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동차 종목들이 잘 나갈 때 자동차 관련 이 종목들도 함께 잘 나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나가고 있고 이제는 또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황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이 업종, 이 IT 외에도 기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거든요. 기계 업종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공작 기계가 없어서 못 판다는 기사가 한 2주 전에 나왔었죠. 꽤 됐습니다. 공작 기계 업황이 굉장히 좋다.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나 LED TV 뭐 이런 쪽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위기의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는 공작 기계 수주량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따져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연기금까지 매수하는 종목 시장 전체적으로 찾아볼 때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두산인프라나 S&T 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기계업종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그렇게 수급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업황 개선은 물론이고 장기 성장성도 긍정적인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다만 IT 업종을 볼 때 약간 안 좋은 점도 봐야 됩니다. 2분기 이후에 경기 사이클 흐름은 IT 업종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IT가 이제 미국적 경기 흐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기계는 또 중국적 경기 흐름 좀 잘 살펴봐야 될 테고요. 환율의 문제도 좀 고려할 상황입니다. 최근 나타난 원화 강세 흐름에서 일본 엔화는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쟁 구도 측면에서 이제 일본과 크게 부딪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IT와 자동차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좀 적은데요. 기계업종 역시 이러한 환율에 의해서 가격 경쟁력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은 좀 약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볼 그럴 상황입니다. 네, IT, 기계,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봤고 일단 실적에 관련해서 이들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좀 순환매 쪽으로도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금융주처럼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몇몇 금융주들은 주가는 좀 부진한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거든요. 뭐 이 현상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순환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비중 조절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순환매는 아주 짧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순환매를 다 쫓아다니는 것이 실전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조절로 대응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 발표되면 시장은 또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환매 흐름이 나타날 것입니다. 172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한다면은 그동안 지속했던 그 종목 집중 슬림화의 전략을 오히려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 조절을 고려하는 차원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시기적으로 한 1, 2주 정도 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도 뭐 몇몇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업종들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X8 시간입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전하죠. 이제 뭐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한데 오늘도 1,3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3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동안 단 하루만 매도를 했거든요. 굉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이러한 분위기는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렇습니다. MSCI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지수상으로 1700 안착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17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많이 사고 있습니다. 1367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 34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518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 사고 있는데요. 112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86억의 순매수, 기관에서는 131억
전체적인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수급 쪽에서 좀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외환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 K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 계속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뭐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들 1,300억 이상 강한 순매수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오전 1시간 그냥 개장하고 나서 10시 정도까지는 순매도 쪽을 이제 잠깐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1,300억 이상 매수하는 데 비해서 종합지수 흐름은 이제 약보합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지금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기관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투신 쪽과 은행, 증권 쪽에 강한 순매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수의 한계성이라든가 현금 확보에 대한 이제 그 욕구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동일합니다. 전기전자 쪽과 금융주의 그 중심 이러한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신세계, KB금융, 두산중공업, LG 디스플레이 쪽과 그다음에 STX 엔진 순으로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로 어느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 움직임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이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전기전자,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을 이제 금액 순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두산 현대중공업과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대덕GDS 그리고 기업은행 순으로 순매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동시 이제 기관들과 동시 매수하는 종목들 몇몇 종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순매도 쪽을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하는 종목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종목과 업종은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기전자와 금융 쪽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와 그리고 KB금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과 기업은행 그리고 STX 엔진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현재 장세는 지수가 상승해서 좋습니다만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기관 공이 15개에서 20개 종목에 제한돼서 매수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지수를 받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좀 답답한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그런 IT와 은행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일종 팀장님께서 고른 이 수급 베스트 종목들, 최근 들어서 그 종목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부터 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금융지주 쪽, 그러니까 은행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지주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KB금융, 삼성전기 순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베스트 종목 4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강한 거는 아예 강하거나 아니면은 약한 거는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차트 흐름을 갖다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력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좀 측면이 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고 견조하게 5일선을 따라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을 면밀히 살펴봐서 매수 시점을 잡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4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넘버원 하나를 꼽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KB금융 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쫓아가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가능성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KB금융인데요. KB금융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쪽의 2일 연속 순매수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다 이러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다른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M&A 재료로 이제 상승 탄력이 컸다 이거죠. 근데 이면에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이제 베이스가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예대금리 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은행들의 이자 마진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러한 추세가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 이러면은 순이자 마진 은행들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2월 8일 날 KB금융이 45,550원에 저점 찍은 이후에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18% 정도 되거든요. 이 18%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종합지수와 비교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더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은행과도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익률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수익률 키 맞추기에다가 수급까지 바탕이 된다 이러면 일정 수준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종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54,000원, 지금 현재가 54,300원인데 현재가 부분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죠. 왜냐하면은 5일선이 안착이 돼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쉽게 깨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54,000원에서 54,300원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로 가담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6만 원 정도 되면은 주봉상으로 일정 수준 12월 달 정도죠. 1월 달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정도 잡겠습니다. 52,000원 업황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과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이 무너지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손절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현재 가격이 54,400원. 분할 매수 전략 늘 말씀해 주듯이 그렇게 쭉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살펴봤던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죠.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10%대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GS도 이해 못지않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두산이라든가 LG라든가 LS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주 회사들이 강한 탄력을 보고 있다 이거죠.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두산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5일선 부분을 이제 추정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부분입니다. GS 오늘 윗꼬리들 달면서 갭 상승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일 정도의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삼각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매수 가담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9,500원 정도까지의 분할 매수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 지주사들 그동안 낙폭 과대 인식을 좀 많이 받았고 그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따라서 GS와 두산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엑스파일 지금까지 동양종유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급등주 한번 살펴볼 차례죠. 이분 오늘 어떤 급등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아미노로직스 지난주 화요일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지경부의 10대 핵심 소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 나온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직전 고점대를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 항상 그 직전 고점대를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아미노로직스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다음에는 SFA라고 실적 호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장비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056190 SFA 당장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향후 흐름을 보면서
공략 시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보실 종목은 그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해양 에너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회사고요. 특히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해서 그 독도 인근에 뭐 150조 원이 묻혀 있다 이런 그 보도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수혜주로 부상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KT 서브마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그 관심을 가질 종목은 세 종목 중에서 KT 서브마린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그 분봉상으로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 21,000원 밑에서라면 부담이 없는 자리였는데 강하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격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눌러줄 때 한번 보합권 또는 뭐 28,000원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역사적 고점으로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넓게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고요. 지지 라인은 뭐 19,000원 정도 지지로 보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가격을 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뭐 3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 가격은 28,000원 선에서 이 분할 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오AR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좀 나왔었는데 후반부 가면서 이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오AL은 그 알루미늄 소재 업체인데요. 그 최근에 그 알루미늄 방열판에 그 LED 방열판에 그 알루미늄 소재가 채택이 되면서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고요. 특히 그 브라질 고속철의 그 선정이 대한민국이 되게 되면 수혜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있는 회사로서 실적 대비 지금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상승 초기라고 판단이 돼서 보유 전략이 좋겠고요. 전일 그 제시해드린 가격대 뭐 1,900원 정도 뭐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좀 넓게 보시고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2,9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 중기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을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준비하실 분들은 5일선 지지로 보고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선 지지 여부 살펴보고 이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용승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클럽의 사랑과 평안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왔네요. 이 동양강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3,46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3,460원이면은 뭐 거의 지금 그 가격대가 지금 3,450원, 3,460원 같은 때거든요. 근데 요 동양강철은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잠깐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잠깐 차트 좀 보시면요. 보통 일반적인 주식은 보게 되면은 2009년도 최저가 540원, 요 부근에서 거래가 많은데 반해서 동양강철은 지금 7월 달에, 7월, 지금 현재 가격 근처예요. 현재가 근처에서 특이하게 그 거래가 많다는 것. 그 대형 우량주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2009년도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는데 요건 약간 특이하다. 좀 매집을 좀 늦게 했다. 현재가가 매집 가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최근에 또 최고가 3,980원을 찍으면서 큰 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3,460원이니까 그 가격대, 그 거래가 많은 가격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차트 모양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그 큰 거래를 거래가 없이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좋고, 그다음 20% 비중 크게 뭐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데, 다만 손절가를 짧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잘 못 올라가고 장이 이제 많이 밀린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손절가를 이제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로바로 비중을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최고가를 넘어서게 되면은 꾸준히 따라가시는. 그 다음에 물량 비중은 그렇게 많이 안 늘리시고 이 정도 비중으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물량이 많은 이 부분을 네. 원활하게 넘어가는 3,740원. 이 부분을 원활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중장기로 가져가시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못 넘어가게 되시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것이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손절가를 좀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절가 부분 손절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손절가 많이 안 가져간다는 뜻이 예. 벌써 한 3,300원만 밀리게 되면 그러니까 3,300원이요? 그렇죠. 네. 네.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3,300원 선에서 이 손절가를 짧게 네, 가져가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이 종목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절가를 크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네. 지금 거래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종합적으로 코스닥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가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그 장세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동양강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45님께서 올려주셨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하이닉스 예. 3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80%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괜찮다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예. 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좀 지금 현재 가격과는 좀 괴리가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닉스는 요즘에 장애 이슈가 되고 있고 반도체란 삼성전자 가지고 장애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하이닉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짚어보면 잠깐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2000년도에 대만 지진 45만 원대예요. 그 대만 지진 특수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고통을 당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감자를 했고 그 다음에 최저가가 2,453원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 31,400원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 그 부근 정도 돼요. 네. 2007년도 부근인데 6,200원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그러한 투자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고 반대로 수익이 났을 때 안 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손실이 났을 때 그냥 끌려 이 주식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었었어요. 그거는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400원을 찍을 적에도 이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새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다 보시다시피 2009년도 아까 그 방금 전에 종목하고 틀리죠. 2009년도에 보통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투자는 좀 지양하시고 다만 이 주식이 지금 하이닉스가 2009년도 초에 앞에 있는 자료는 없어지고 새로 태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4만 원대가 매물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러나 기관들은 그때 주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9,000원대 지금의 강세를 유지한다면은 종합 주가 지수가 1,700을 넘어간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38,000원대까지는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38,000원대 잘 못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즉각 1,700을 종합 주가가 빨리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바로 40% 정도를 바로 줄이세요. 바로 줄이셔가지고 앞으로는 손절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주식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확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4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꾸준히 가져가세요. 네. 떨어졌을 때 꾸준히 갖고 계셨듯이 올라갈 때도 꾸준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38,000원 선에서 절반 정도 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가격이 26,80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종합이 1,700을 쉽게 넘어가게 되면 네. 지금 강도를 볼 때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종목 가지고 지수를 지금 은행주라든지 일부 종목 가지고 지수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는데 만약에 1,700에 원활하게 못 넘어가고 밀리게 되면 바로 주식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40% 정도를 줄이셔가지고 나머지 40%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1,400원입니다.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8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짜드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26,750원. 오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이 가격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전문가들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죠. 이 하이닉스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이 다음부터는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산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8502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다산네트워크스 8,62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아, 예. 다산네트워크는 좀 이제 특이한 종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것은 지금 8,165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약하니까 좀 밀리고 있는데 8,620원에 사셨는데 지금 바로 3일 전에 밀렸어요. 3일 전만 해도 8,700원 수익권에 계셨는데 바로 밀리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제 지금 줄이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8,600원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물량을 좀 줄여주세요. 네. 이거 손절할 이유는 없는데 주가가 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차트 잠깐 보시면요. 차트 잠깐만 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10,000원대, 지금 9,000원대 지금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래를 줄이면서 잘 올라왔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8,170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이 30% 정도니까 지금 잘 보고 계셨다가 손절하지 마시고 다시 9,000원이라든지 8,600원 정도 올라오시게 되면은 비중을 한 15%만 줄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9,000원을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종목을 동시에 가져가긴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계속 보고 계시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안 넘어가게 되고 또 갑자기 올라갈 적에는 이 부분은 상승 갭이나 돌파 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리 사놓고 이렇게 보초 서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밀렸을 때 조금 줄이셨으면 좋은데 안 줄이셨으면 그냥 갖고 계시다가 다시 매수가라든지 8,900원대 올라오게 되면은 한 15% 정도만 줄이세요. 그래가지고 요거 거래가 많았던 부분 9,700원을 원활하게 넘어가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의외로 약하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고 가장 강력한 종목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주가를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말씀은 얼핏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8,500원이나 9,000원보다는 이 종목은 이 거래가 많았던 이 종목 침맞은 자리죠. 10,000원이 약간 넘어가는 자리. 미래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20,000원, 30,000원까지 간다고 놓고 볼 때 1,500원이나 11,000원이 더 싼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산네트워크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이 두 종목 한꺼번에 좀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정말 급하신 것 같습니다. 7964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 포스코 그리고 신세계를 매수하셨는데 포스코는 54만 1,000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5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좀 이렇게 우량주만 갖고 계시거든요. 두 종목 한꺼번에 좀 진단 좀 부탁드리죠. 예. 자. 포스코하고 신세계인데 지금 신세계 급하게 올라오셨다 그러는데요. 네.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현재 이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 게다가 운송업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 소폭이지만 수익권에 있게 되고 이 조그만 수익이 이게 적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보다는 손실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익은 누적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는 보유 비중도 10% 딱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시고 다만 마찬가지예요. 지수 영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이 원활하게 1,700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 그거를 세심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다 지수 연동 종목이에요. 신세계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다 지수 연동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오늘은 약한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100만 주 이상 또 100만 주 추가 매수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4만 원에 사셨는데 이게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부로 오늘 굉장히 약해요. 지금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뭐 LED 이런 쪽으로 약간 부각이 되고 포스코가 약간 그 소외되는 듯 보이지만 20% 정도 괜찮고요. 네, 오늘 주가가 살짝 밀리는데 그렇게 큰 거래가 없어요. 이런 분은 신세계하고 포스코를 매수하시게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지를 좀 해가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 다 홀딩을 하시고 지수를 잘 보시면서 매매 임해 주시기 바라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60만 원 접근하게 되면 한번 이익 수준을 하셨다가 다시 신고가를 내시는 것을 보고 다시 재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는 그대로 홀딩해서 갖고 가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고가 부분에 가면은 이 종목은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종목 홀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60만 원 선까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최고가가 왜냐면은 이쪽에 지금 기관에서 물량이 지금 56만 9천 원대 사실은 그 물량이 큰 물량이 자전거래성 물량이 있는데 지금 최고가에서 하락갭이 난 다음에 63만 원 정도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일봉이지만 삼봉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1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한번 매도하셨다가 61만 원 돌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경우 그런 경우는 분위기가 잡혀 있어요. 뭐 종합주가가 막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다든지 많이 올라간다든지 1700 위에서 계속 이제 홀딩 삼성전자도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묻어가는 그러한 전반적인 지수 상승세가 이어질 때 그때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요. 지금 포스코가 저점을 더 낮출 그런 모양으로는 자세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절할 이유도 없고요. 현재 수익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신세계는 거래가요. 지금 현재가보다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세계는 최고가 77만 5천 원에 부담이 없어요. 77만 5천 원에 큰 거래가 서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닥권에서도 그렇게 크게 매집한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세력권이라든지 기관에서 이 물량을 줄인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종합이 나쁘기 때문에 선물이나 옵션으로 해지를 해놓고 공매도 정도로 좀 해놓고 지수가 35만 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적정한 그 거래를 틔우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회전율도 그렇게 왕성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77만 5천 원이 매물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혼자서는 못 가요. 그 대장주 역할은 잘 안 합니다. 신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연동해서 신고가를 내고 꾸준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꾸준히 끊임없이 따라가시면서 누적 수익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포스코와 신세계 모두 괜찮은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60만 원 선, 뭐 이런 그 위로도 신세계 같은 경우는 77만 원 선까지도 뭐 괜찮다. 전고점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만 포스코는 전고점에서 한번 줬다가 그 전고점을 넘었으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크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파워로직스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8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 가격이 11,450원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물타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파워로직스 상담 부탁드리죠. 얼마에 매수했다고 하셨죠? 11,450원. 11,450원. 11,450원이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네. 11,450원이면은 요 정도 되네요. 차트 잠깐 보시죠. 11,450원. 기본적으로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을 딴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타기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손절가를 많이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매수 포지션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동평균선이 많이 이제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종료 10분 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9,000원대 와 있는데 지금 거래를 줄이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타기라든지 그러한 걸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손절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최고가 부분은 바로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을 많이 하시고 수익을 크게 잡지 마세요. 그리고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도하시고 이것은 지수가 외려 코스닥 지수가 빠지게 되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14,000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재매수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물타기 전략은 지양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워로직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제시해 주실 이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메디포스트 차트 잠깐 보시죠. 주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대열 종목 중에서 현재 모태 탯줄이죠. 그 탯줄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임당 수준에도 많이 성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실 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매물벽이 전혀 없어요. 보시다시피 현재가가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일봉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도죠. 2005년도에 상장돼가지고 그때 거래가 있는데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2009년도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가격대보다 지금 높은 가격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거래로 지금 25,900원이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코스닥 지수가 조금 약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900원, 26,000원대 26,900원, 26,100원, 25,900원 그 정도에 매수하시고 손절도 많이 안 가져갑니다. 주봉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기도 하지만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손절하시고 1차 목표가는 장의 흐름을 봐서 더 봐야 되겠지만 45,000원 정도 내지는 이쪽 라인에 있는 55,000원, 45,000원 그때까지 이제 쭉 따라가다가 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목표가는 충분히 수정을 해드리고 강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다시 목표가를 또 재수정해 주시겠는데 일단은 4만 원, 5만 원대 그 정도까지 일단은 바라보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를 소개를 해주셨고 지금 동시호가로 접어들었고요. 현재 가격을 보니까 25,650원 선입니다.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종가가 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손절가를 25,000원 선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짧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클럽의 사랑과 평안님과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16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8% 정도 내리면서 시장 상황 마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좀 부진합니다. 0.8% 나란히 내리고 있고 513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오늘장 주요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